1864 갑자년 음력 4월 24일에 학출은 예천 우음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동과 예천의 접경지인 예천군 호맹면 사람리 운골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위치는 경북 도청에 들어선 그 도청 뒤입니다. 학초가 태어날 당시 조선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아래 연표처럼 굵직굵직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지만 국내로는 이러한 일과 상관없는 일만 일어났습니다. 세도 정치로 인한 부패로 관리의 탐욕과 세금에 더는 견디지 못한 백성들의 원성은 곳곳에서 들렸고 급기야 참지 못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고종이 바로 즉위한 해인 동시에 파라코로 눈총을 피하고 살아왔던 대원군이 집권하고 세도 정치가 사라진 것처럼 여기지만 대원군과 어린 임금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이어오던 풍량조시와 안동 김씨의 고종 임금 즉위 후 새 외척인 영민씨를 합하여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맥락을 유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즉위 바로 직전인 1862년에는 충청, 경상, 전라도, 소위 삼남지방 곳곳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밀란이 불쑥불쑥 일어나니 민심은 흉흉하였고 나라는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러한 밀란이 일어난 원인은 뭐니 해도 오랫동안 쌓여온 삼정의 문란과 관리의 부정과 탐악이 있었습니다. 삼정 중 먼저 전정에 해당하는 토지에 붙여진 세금은 그 기초가 되는 토지의 면적과 등급을 파악하는 양전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토지대장에서 빠지게 되고 힘없는 양민만 꼬박꼬박 세금을 바쳤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 장정, 소위 남정들만이 짊어지는 국방 임무에 관한 군정은 조선 개국 때는 관리나 향교에 다니는 유생과 승려들만 유보되고 16세에서 60세까지 모든 남정들은 군적에 해당되었으므로 1년에 2필씩의 군포를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포 한 필 값이 쌀 4말에서 6말 가까이 비슷할 때라 군적에 포함될 남정이 한 명만 있어도 그 부담이 토지 1결에 12말씩 거두는 전세의 부담과 비슷하였습니다. 당시는 대가족 사회이니만큼 한 가정에 아비와 자식을 포함하여 남정 내 서너 명만 있어도 가난한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인조는 명분 없는 반정으로 등극하니 자신의 자리 보존을 위하여 기득권층인 양반에게는 군역을 면제하여 주는 어처구니 없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반이 군역에서 빠지니 백성들의 불만은 더 커져갔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니 급기야 영조 임금 때에 와서는 균역법을 실시하여 포 한 필로 낮추었습니다. 그 조치는 군역을 균등하게 매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필로 감하여 생긴 부족분은 소금이나 수산물에 붙이는 세금인 의염세나 토지 대장에서 빠진 토지를 찾아 세금을 매기는 은결 등 잡세로 메운다고 하였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자연히 군역을 축소하여 국방의 규모는 대폭 줄이고도 예산은 태부적이었습니다. 양반들의 균역 임무는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외란과 호란의 양대 국난을 겪어도 조선의 임금이나 대신들은 나라의 장래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임시방편 땜질이만 급급하였습니다. 군포의 부담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양반은 군역에서 빠지니 백성들의 원망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양반이 군역에서 계속 빠지니 많은 이들이 양반을 자처하거나 양반의 그늘 속에 숨어드는 폐단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세상이 이러하니 거두어들인 군포의 양은 점점 줄어들어 그 수요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군역은 축소하였으나 거두어들일 군포가 당장 반으로 줄어들고 더구나 군포를 낼 사람은 줄어드니 그 부족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였더라도
보충해야 했습니다. 부족분을 채우려니 온갖 억지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젖먹는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거둬들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황구첨정이라 빗대었습니다. 부리가 노란 병아리 같은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죽어서 백골이 된 사람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습니다. 백골징포란 말이 이 말입니다. 원래 황곡은 흉년이 들었을 때 끼니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관아 창고에 보관되었던 곡식을 빌려주고 다음에 거둬들이는 진유로 성격을 띤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접어들면서 국가 재정이 궁핍하게 되자 점차 원곡에다가 연 1, 2학의 이자를 붙여받는 고리 대부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원곡의 이자가 아무리 높더라도 관청의 원곡을 내가 가져다 먹지 않으면 그뿐이라고 단순히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아니합니다. 풍년이 들어도 백성들에게 원곡을 억지로 떠맡겼습니다. 이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억배라고 불렀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수령들은 무거운 곡식을 번거롭게 떠맡기지 않고 가가호호별 할당량만 알려주고 가을에 그 할당량에 해당하는 곡식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백징이라 불렀습니다. 수령과 아전들은 대여한 곡식에 따른 모국은 이자를 붙여 꼬박꼬박 받아놓고는 백성들이 형편이 어려워 다 받지 못하였다고 허위장부를 만들어 그 차액을 착복하는 수단도 부렸습니다. 이 수법을 반작이라 불렀습니다. 삼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가지 잡다한 세금은 얼마나 많은지 다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폐단들은 돈을 주고 벼슬을 산 지방 수령대에게는 본전을 찾기 위한 젤로의 기회였습니다. 세금을 착복하여 매간으로 들어간 돈을 메우거나 다음 승차를 위한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세금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야밤에 도망을 가면 그의 몫은 고스란히 친척이 물어내야 했습니다. 이를 족징이라 하였습니다. 물어내어야 할 친척이 없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부담시켜 강제로 받아갔습니다. 이를 이징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관리들의 탐악은 이보다도 더욱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 이것이 바로 밀란입니다.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백성들이 힘을 합쳐 수령을 고을 경계 밖으로 내어쫓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삽작을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삽작이란 원래의 말은 문밖 또는 동구 밖이란 뜻입니다. 고을 백성들이 수령의 학대에 견디지 못하여 가마에다 태워 고을 경계 밖으로 내다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정에서는 처음에는 쫓겨난 수령들을 징계하였지만 비슷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자 이번에는 나라의 기강을 세운다고 이를 벌린 백성을 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조선 후기 여러 지방에서 일어난 밀란과 동학혁명의 원인이었습니다.